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잡혔네? 이달 말래?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잡았을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왜 한국과 미국은 항상 이렇게 서둘러서 취임하자마자 정상회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국내의 민주주의 적폐,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뭐 우병우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유라, 최순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국외의 적폐, 이른바 분단 적폐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의 이제 불평등한 관계, 일본과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좀 비슷하지 뭐. 지지부진한 상태. 거의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크게 다 차이가 없지. 예. 단 하나 포인트를 본다면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위안부 합의 관련한 이제 의견을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건데, 근데 어제 우리가 방송했다시피 뭐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치.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달라진 게 없지.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좀 이게 이래가지고 과연 문재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겠냐. 살살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금. 네. 시급하게. 이 문제가 당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임기 5년이니까 4년차에 가서 이거를 본격화한다고 만약에 판단하면 그건 오판이거든. 그렇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떠올라 있는 거고, 이 문제가 적폐청산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분단 적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적폐청산의 성적표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오늘 보니까 뭐 조셉 윤 네. 대북 특별 대표 미국의 육자회담. 네. 육자회담 특별 대표가 방북을 했더만. 그죠. 방북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 대학원생 그 누구냐? 대학생 아니요? 대학생이야? 원비어? 네. 그 구속되어 있는 원비어를 데리고 나왔더만. 원비어. 네. 처음에 오토 원비어네요. 오토 원비어. 네. 그래서 이게 북미 간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지난 오슬로 회담 때도 갔었더만 조셉 윤이. 네. 그리고 뉴욕에서도 접촉을 했고 직접 방북을 했고 가서 구속자를 석방을 시켜서 데리고 왔고, 그러니까 이게 북미 간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에 쩔쩔 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이 남북 관계, 한미 관계 관련 행보를 보면 박근혜와 똑같다. 다를 바 없다. 네, 다를 바 없다.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사드 관련해 가지고 뭐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요 발언을 한 게 일단 달라진 부분. 사드 관련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고려하는 거. 요거는 일단 박근혜 정부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한미 공조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북 대결 정책이라든가 북한 핵 문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대북 제재에 나서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지 않나.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 관료들 혹은 대통령들의 멘트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 왜 그럴까요? 심각한데.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실질적으로 DJ의 개혁이나 노무현의 개혁이 뭐 결론적으로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대가 열려버린 거고 국민들이 헬조선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을 봐도 그 노무현의 개혁이 중간에 빠그라진 거는 한미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한 게 맞다고. 파병 문제도 있고 FTA 문제도 있고. 그죠.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맨 처음에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미국에게 할 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라크 파병 문제 제대로 풀지 못하고 한미 FTA 문제 협상을 시작을 해버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제 나서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네 뭐. 네. 총선 이후에 4대 입법 문제
4대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보철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이명박에게 완전히 이제 밀려버리게 된 건데, 아니 좀 이런 게 너무 왜 그대로 노무현 정부의 집권 초기를 그대로 좀 반복을 하는 건지 약간 좀 아니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이게 한미국 관계가 정말 종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지금 굳혀져 온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구조는 여전히 명의를 떨치고 있단 말이야. 한국 사회 구조가. 네. 그래서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행보가 쉽게 이제 행보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멘트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대통령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멘트를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지. 보니까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미사단 100주년 축하 기념 네. 뭐 콘서트인가 그 무산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또 말씀하시더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보좌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굳이 하도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한 거야. 이거 대통령급 떨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 그런 말 하라고 이제 뭐 얘기해놨냐. 그리고 또 연합사를 방문하셨더만. 네. 한미연합사. 네.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알아본 건데, 한미연합사니까 공동의 군사 체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령관은 미국 미8군 사령관이 맞고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맞는다고 하는 거야.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이죠. 그런 건가? 네.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 네. 그러면 하여튼 뭔가 이게 뭐 임명 절차가 뭐 있냐, 그리고 이 체계를 뭐 그 선임을 하는데 뭔가 절차나 이런 게 규정이 나 있더니 그런 게 없대.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됐거든요. 이상하잖아. 네. 군 체계인데 어쨌든 네. 연합군인가 하여튼 뭐 이런 체계인데 그런 임명 절차나 이런 누가 맡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그걸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미 관계 자체가 이제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퇴임하고 나서 가장 후회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미국 가서 했던 발언이었다면서. 뭐요? 미국이 있어서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안 끌려갔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했잖아. 미국 가가지고 오버했다고. 자기가 그 후회했다고. 네. 지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한미동맹 관련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멘트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자.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 아니 그냥 제일 좋은 말 있잖아요. 공과 과가 있다고. 그건 좀 약간 너무 센가?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이게 방향 지향을 네. 한미 동맹의 지향을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네. 협력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근데 뭐 북핵에 대응해 가지고 한미 동맹을 뭐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할 필요가 없거든. 막 이런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한미 관계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뭐 북한 문제 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끝난 거고 글로벌 시대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지난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려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안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영역에서 한미동맹을 빗셀 틈도 없이 만들어 보자. 사회, 문화 교류를 많이 늘리면 되죠. 그래서 김치도 많이 수출하고, 네. 한식도 많이 수출하고, 그거 맨날 햄버거 먹고 뚱뚱한데. 그래서 28일부터 네. 정상회담 하잖아. 참 트럼프도 골치 아픈 상황인데 정상회담을 하는구나. 그런데 불안해 나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 요구를 할까 모르겠지만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버릴까 봐 나 또 걱정되더라고. FTA 문제를 한번 뒤집을 거고 사드 문제를 뒤집을 거고 북핵 문제 관련해서 뒤집을 거고 그다음에 주둔비 이런 문제를 네. 뒤집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이런 기조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게 원래적으로 맞지 않았나? 그래 지금 네. 국내 정치 때문에 복잡한데 좀 와가지고 말이야. 규탄도 좀 받고 해야지. 왜 이렇게 국내에서 지지율이 가장 좋고 개혁이 가장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왜 미국을 갈까? 그것도 6월달에 가냐고.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가냐고. 네. 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 이제 그 7월 27일 정전기념일 오는데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성과적인 회담이 되겠지. 그래서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가 뭔가 좀 준비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드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일단 존재하고 그래서 트럼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드가 지금 뭐 제대로 작동하는 거는 맞냐? 이거는 뭐 사실 대통령이 할 발언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자. 니네도 힘들지 않냐? 우리도 힘들다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총 들고 싸울 거냐? 프레임 전환을 하자. 요 정도가 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발언 아닐까? 최대한 나는 이제 합의는 하지 말고 네. 이렇게 그냥 논의하기로 했다. 더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사드 문제하고 그다음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는 딱 뭔가 진전된 입장을 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좋잖아요. 우리 여론이 그렇다 지금. 그래. 네. 그러면 되죠. 촛불 일어난다 또. 네. 조심해라. 내지는 뭐 미대 국민들이 분노해서 미대사관으로 촛불을 들고 갈까 두렵다. 자,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더 얘기를 고민을 좀 해가지고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새로운 정부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문재인 정부가 5.18 기념식이든 어디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으니 한미 관계 관련해서도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국민의 뜻을 좀 받들어 달라. 그거는 왜 이렇게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안 듣는지 모르겠네.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 70년 분단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깨자. 도와주겠다. 깼는데. 네. 자, 내일은 우리가 6.15 17주년이라 6.15 얘기를 좀 해보자고. 좋습니다. 자, 내일 봅시다.